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죠. 박덕수리나 대지다서 수신. 사라들, 나 물게, 수신. 물게 하나, 물게, 수신.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정보총국이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감청했다면서 지난 11일에 온라인에 공개한 파일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방면으로 보냈고 지금 이 군대가 러시아군과 함께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파병돼서 전투를 치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굵은 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원래 국경입니다. 여기 동부 지역 중에서도 이 돈바스라 불리는 곳, 이쪽 지역은 러시아가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부터 수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돈바스 일대에서 교전을 치러왔는데 2022년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을 감행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죠. 한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까지 진격을 했지만 현재는 전선이 이렇게 교착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하는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8월에 변화가 생겼죠.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있던 러시아는 허를 찌르는 셈이 됐죠. 방어만 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된 건데 좀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병력이 없다고 계속 수세적인 상태에만 있다면 끝까지 수세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방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서방의 지원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을 곳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 본토를 노리게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토를 공격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부전선 위주로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지금 수십만 명 사상자를 냈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한 청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병력을 새롭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이든 싸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또는 꺼려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하기 싫은 게 뭘까요? 병력을 빼는 거죠. 여기로 나아가야 될 병력이 본토로 가게 된다면은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본토를 공격해서 일정 수준의 영토를 점령하면 러시아군이 여길 탈환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휴전협상을 하든 종전협상을 하든 러시아 본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으면 이 동부전선 일대 점령지를 일부나마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궁금해요. 빼앗겼던 땅 중에 상당수를 되찾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완전 탈환까지는 적지 않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때 동원된 게 이제 북한군입니다. 처음에 모았던 예비 병력에 북한군이 가세를 하면서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한 러시아의 작전에 있어서 옵션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엔 아마 쿠르스크 일대를 점령하고 거기서 일대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한다고 해서 러시아 내륙을 진격할 여력은 없거든요. 다만 판단이 빗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동부전선에서의 압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에서도 계속 공격을 감행하면서도 쿠르스크 일대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쿠르스크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그 5만 명이 모두 동부전선에 왔을 것이다. 그러면 동부전선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군의 개입은 우크라이나나 서방에서는 계산 밖의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북한군이 여기에 파병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이때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고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이 쿠르스크를 중심으로 병력이 집결해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몇만 명 정도 모였나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1만여 명이 가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쪽 상황은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제대로 정보가 잘 공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발표하는 자료들만 가지고 봐야 되지만 현재 러시아군은 여기에 해병대, 러시아식으로 따지면은 해군 보병 여단이라고 하죠. 공수부대와 특수부대를 비롯한 다양한 병력을 다 모아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북한군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이 11월이죠. 그럼 낙엽에 져버리면은 그 밑에 숨어 있기가 어렵겠죠. 나무 밑에. 그렇게 되면 뭐냐? 방어하는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은신해서 기다리다가 공격이 들어오면 격퇴하는 게 가장 좋은데 나뭇잎이 점점 사라져버리면은 그게 숨기가 어렵게 되겠죠. 드론을 띄우면 그 지상의 상황이 보다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군의 활공 유도폭탄 공격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몇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전투기에서 유도폭탄을 날려서 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자폭 드론을 공격하든가 아니면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해서 공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쿠르스크에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부대가 투입되는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알려지기로는 일단 상당한 정예 부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 전선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러시아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세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쿠르스크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왔으니까 러시아도 쳐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선이 하나 더 이렇게 더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그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취임하면 트럼프는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현 전선을 경계로 휴전한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까지 땅을 하나도 더 갖고 있어야 유리하거든요. 지금까지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투가 쿠르스크와 동부전선 일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개입해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가능한 많은 땅을 점령을 해야 되니까요, 서로. 우리가 한국전쟁 때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전선에서는 고지전이 한창이었잖아요. 서로가 유리한 땅을 하나로 더 갖겠다라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러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에서 전투가 격화되는 것처럼 동부전선 일대에서도 지금 전투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양쪽 간의 드론 공격도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공세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가.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얻을 거예요. 전쟁은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과제가 되겠죠.